2010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는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여자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박탈을 주장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일본은 1989년 이토 미도리라는 선수가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자 20조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해 선수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속의 유럽이 되고자 했던 일본은 당시 아시아 유일의 G7 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에 꽂히자 예술성이 있는 피겨 스케이팅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하여 도입된 일명 얼음폭풍 프로젝트. 이 얼음폭풍 프로젝트로 인해 얻어낸 최종 결과물이 바로 김연아의 라이벌로 불리웠던 아사다 마오입니다. 일본은 일본 선수들 중 유일하게 트리플 악셀을 구사할 수 있었던 아사다 마오를 피겨의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지원비와 CF를 몰아주며 스타 만들기를 시전했습니다. 서양의 전유물이었던 피겨에서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자신들도 서양의 일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김연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20조를 쏟아부어도 만들 수 없었던 진짜 천재가 피겨에 전혀 관심도 없던 한국에서 나와버린 것이죠. 첫 출전한 주니어 대회에서 연습하는 것만 보고도 심판들이 미리 애국가를 준비시켰다고 할 정도로 월등한 실력을 뽐낸 김연아. 그러다 보니 모든 시선이 김연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주니어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져버린 일본은 언론을 총동원해 아사다 마오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했습니다.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었던 아사다 마오를 김연아와 대비시켜 기술의 아사다, 표현력의 김연아라는 이미지로 만들어낸 것이죠. 어거지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사실 아사다 마오는 트리플 악셀밖에 내세울 게 없었는데 그마저도 대회에서 쓰기 곤란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점프였습니다. 김연아와는 비교될 대상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일본은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김연아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당시 김연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김연아에게 IMG라는 국제적 기업의 한국 지사가 접근했습니다. 결국 IMG 코리아와 에이전트 계약을 한 김연아. 그런데 그 실체는 일본 우익 자본과 연결된 아사다 마오의 소속사였습니다. 그들은 김연아에게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다른 기업들의 접근까지 차단하며 김연아를 괴롭히고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각종 대회를 김연아가 휩쓸기 시작하자 당시 비리가 판치던 국제빙상연맹을 이용하여 김연아에게 불리한 판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도중 넘어져서 20초간 연기를 중단한 아사다 마오가 1위를 할 정도로 노골적인 편파 판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선수들은 경기 때마다 김연아를 따라다니며 연습을 방해했고 일본 기자들은 대회 때마다 김연아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끝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점수를 받으며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전설의 탄생을 찬양하듯이 보도했고 타임지의 영향력 있는 백인의 영웅 부분에서도 김연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20조라는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은 데다 온갖 비열한 수단을 쓰고도 김연아를 넘어서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 일본. 김연아의 성공에 너무나도 배가 아팠던 일본은 결국 김연아가 경기를 치르면서 사실상의 간접 광고를 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 라며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언론사 팝업 777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김연아가 올림픽 헌장 51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메달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김연아가 자신이 광고하는 JST나 브랜드의 귀걸이를 착용한 채 경기를 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죠. 올림픽 헌장 51조는 올림픽 후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실격을 주거나 선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올림픽 후원사 제품 외에는 상표나 상품을 상업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언론 보도를 쏟아내고 유튜브에 관련 자료 영상을 올리고 IOC에도 제소를 하는 등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한국의 피겨 팬들은 아사다 마오의 사진을 찾아 올리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시합 중에 사용하고 있는 휴지는 아사다 마오를 광고 모델로 했던 네피아 티슈인데 이건 역시 광고다. 김연아가 금메달 박탈이면 아사다 마오도 은메달 박탈이다 라며 말이죠. 게다가 알고 보니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액세서리의 경우 당시 출전한 선수들의 액세서리까지 후원해주는 업체가 없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연아 선수 측에서 올림픽 위원회에
경우에 이미 귀걸이 착용 허가까지 받은 상태여서 사실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다 마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공식 후원 물품에 휴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피아 티슈를 모든 언론에 노출시킨 아사다 마오 선수는 징계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일본 언론은 김연아의 금메달 박탈 주장을 갑자기 멈추더니 유튜브에 올린 관련 영상을 싹 지우고는 은메달도 똑같이 값진 것이라는 식의 전혀 다른 주제로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에 아사다 마오를 문제 삼았던 한국 피겨 팬들은 역시 일본답다, 이들과 똑같은 부류가 되기 싫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추후 중국에서 이런 일본의 행태를 보도하며 비웃자 일본에서는 TV가 LG인 걸 보니 중국이 한국에 매수된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우겼는데, 그러다 중국 네티즌들에게 한층 더 장렬하게 까였다고 합니다. 옷당 튜브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드디어 평범한 일상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경제도 차츰 살아날 전망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일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당초 예정한 1개월로 긴급사태 선언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네, 긴급사태를 결국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원래 주요 7개 도시에만 긴급사태를 적용했습니다. 그 후 전국으로 확대 선언을 했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베 총리가 사용한 문구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고통은 뼈아프게 잘 알고 있습니다. 긴급사태를 1개월 더 유지해야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애끓는 심정입니다. 내각 총리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애끓는 심정이라니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자신이 간절하다는 걸 호소하고 싶은 거겠죠. 아베 총리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선택한 이유는 연일 하락하는 지지율 때문입니다. 일국민들은 감염자가 급증한 이후로 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확산 초기 올림픽 개최를 의식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일국민들이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한국의 방법을 폄하하는 데 급급했죠. 한국의 진단키트는 검증이 필요하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고 본인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대처를 했습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입국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아베 총리는 하루 신규 환자의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영해 수렴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나죠. 일국민들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치료제 후보로 꼽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 승인을 요구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착잡한 심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듯 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가 타고난 정치꾼인 건 틀림없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헌을 추진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란한 틈을 타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죠. 일국민들의 다수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 아베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61%였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36%에 머물렀죠.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권리나 의무 및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헌의 이유로 든 것입니다. 특히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구조와 자위대 존재 명기를 지적하는 사람이 49%를 차지했습니다. 구조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중국의 군사력 강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안보 환경의 변화가 크다는 것이죠. 강한 일본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가는 국가가 되자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베 체제에서의 개헌은 원치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 반대 의견이 60%에 달했습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63%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72% 이상이 헌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 지지층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 해결과 개헌 모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